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방재공학과 재난관리전공 박사과정 강민호입니다. 저는 머신러닝 기반 공동구 재난관리 로봇 구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공동구와 단독구 등 재난 사례를 살펴보고, 본론에서는 머신러닝과 또 이를 통한 재난관리 방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 재난의 형태가 바뀌었죠. 하나의 재난이 다른 재난들을 후속적으로 이끌어내는 복합재난, 즉 N차 재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 동일본 대지진, 러시아 폭염, 9.11 테러는 그 자체의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또 연쇄적으로 재난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 IT 강국에 흠집이 나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례입니다. 화재뿐 아니라 결제도 복통되고 전화도 복통되고 119에 전화가 걸리지 않아 한 분은 사망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 화재는 KT 자체적으로 산정 결과 약 469억 원의 피해액이 산출되었지만 원인 규명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쥐와 같은 설치류다, 아니면 먼지로 인한 발화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원인까지는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던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 있습니다. 액상화 현상으로 인한 부동침하나 집안이 솟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지하에 공동구나 단독구와 같은 지하 시설물이 있었다 하면 큰 재난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지난 2020년 공동구 화재가 발생하였고, 2015년 영국의 킹스웨이에서는 전력구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단독구나 공동구는 아니지만 이탈리아 터널에서는 일부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고, 2014년 대만 가오슝에서 가스 폭발로 인해 24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크고 작은 단독구, 공동구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럼 공동구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구는 상수, 하수, 가스, 난방, 전기, 통신으로 분류되는 관로와 쓰레기 수송관을 포함하는 국가의 중요한 지하 시설물입니다. 국민 생활의 기초가 되는 생명선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라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 지하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여 개의 지하 공동구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1978년 여의도 공동구를 시작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화 비율은 25%, 20년 이상 된 노후화 비율은 43%로 지하 공동구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러한 공동구에 앞서 언급한 화재, 지진, 그리고 구조물의 낙하가 공동구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복합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공동구 위험 요인엔 무엇이 있을까요? 콘크리트 내부에 배근된 철근이 녹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 그리고 균열이 생기는 현상, 세 번째 사진과 같이 백화현상. 이 백화현상이라는 것은 발생 자체가 콘크리트 내화력을 크게 저하시키진 않지만 순일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에서는 성능 저하를 보여주는 것이고, 크립이라고 불리는 피로의 진행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광거에서는 밸브나 플랜지의 변형, 파이프의 녹으로 인한 부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쥐와 같은 설치류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재난은 이런 취약한 부분에서 시작이 되고, 구조물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구 재난관리의 4차 산업혁명을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편리하고 지능적인 사회로의 새로운 변화라고 합니다. 그럼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는 인간의 학습 능력 및 추론 능력 등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속에는 머신러닝이 있고 또 그 속에는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패턴을 학습하여 미래의 결과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욜로는 You Only Live Once로 한 번 사는 인생 즐겨보자 라는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라이브를 룩으로 바꿔서 한 번에 보고 바로 처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람이 눈과 같이 이미지에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에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욜로는 테두리 상자 조정과 분류를 동시에 실행하는 통합 인식을 구현합니다. MAP, 얼마나 정확한지, FPS,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욜로를 이용했을 시 이 MAP와 FPS가 모두 높은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물인식이라는 것을 위험인식, 리스크 디텍션으로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콘크리트의 균열, 배관의 변형, 케이블의 처짐 등을 하나의 사물로 보고 디텍션을 하는 것이죠. 이 리스크 디텍션을 위해서 머신러닝의 3단계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였습니다. 1단계로 데이터 수집과 분리, 데이터 라벨링을 하고 2단계에서 이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학습 서버를 구축하고 그리고 모델 학습 및 시설물 상태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타임라인 베이스로 관리 기술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샘플 연구 결과 균열 탐지나 변형 탐지에 있어서 높은 정확도를 보유합니다. 그런데 옆에 사진에 보시면 거푸집 자궁이라든지 콘크리트의 기포 이런 것들이 모두 균열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제 연구의 관건이고요. 균열이라는 이미지가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 데이터의 확보가 저한테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아무리 샘플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수천여 장의 프레임이나 사진을 기초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인식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이버의 지도나 다음 지도의 그 거리뷰를 통해서 균열 이미지를 캡처해서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왜곡도 생기고 해상도도 좋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저한테는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동구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데이터 획득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나 아니면 견학을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디지털 트윈과 연계한 재난관리 기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